네,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갖고 그동안 방송을 많이 못 찍게 돼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제 오른쪽 눈이 약간 부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좀 젊게 보인다고 염색을 했더니 염색 독이 올라갔고 지금 옷이 올라갔고 지금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 그래도 안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시각에서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이번에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기는 뉴 그레이트 게임을 했는데 이름을 보니까 그레이트 게임이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매주 금요일날 앞으로 밤 9시 9분 이 G자가 6자로 보이잖아요. 6699 69라는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시간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프로그램으로 최근에 미북 회담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은하철도 999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여러 번 강의를 했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면은 보이죠? 먼저 철도보다 딱 요거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군 간부가 100만원 받고서 자기네 전본을 중국에 팔아먹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거 양아치 같은 뜻인데 이런 짓을 자꾸 하는 친중 우리나라의 정치인, 군인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가 자꾸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내가 하려던 내용인데 여기 보이시죠? 대륙철도 길이 열렸다. 북한 찬성으로 4년 만에 북한 찬성으로 4년 만에 되게 대단한 일입니까? 사실 내가 얘기했죠. 이거 북한 찬성으로 대륙철도 열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미국 찬성이 있어야 열리는 겁니다. 이 개념 없는 것들이 자꾸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여태까지 이게 북한의 반대에 맞게 번번이 무산됐었다는데 한번 북한이 찬성했다고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발생하나. 여기 보시면은 소영길 의원 이 사람이 또 여기 개입돼 있는데 비핵화 땐 철도 연결 낮은 핫산 우선 성과 낼 것 같았는데 두고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동서 경협 벨트 이런 거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누구 맘대로 돼요? 안 돼요. 미국에서 지금 뭐라고 했죠? 완벽한 비핵화라고 했죠?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완벽한 비핵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이룰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벌써 개발한다는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사고 난다고요. 네? 그래서 여기 H자로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이제 휴전선 주변에 대규모 무슨 평화공원 이런 평화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면서 자꾸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모양 자체가 보면 딱 H자죠? 이렇게 되면 이거 헬게이트예요.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항상 사례를 보라. 이게 뭐예요? 여기 자 노란색으로 거는 게 뭐냐면 제가 중앙아시아에 있을 때 파이프라인 경쟁이 있었어요. 2001년도부터 2006년도 사이에. 그때 당시에 파이프라인 경쟁을 할 때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 미국, 중국이 서로 자국에게 유리한 파이프 철도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는 중국이 게임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아트라우서부터 해서 알라션커우 중국이거든요. 여기까지 연결해서 카자흐스탄 횡단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요. 이게 2006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근데 사실 중국이 이때 이 파이프라인을 건설한 것은 이들의 목적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앙아시아에서 생산된 모든 석유를 다 합쳐도요 중국이 원하는 양을 채워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란까지 뚫으려고 했어요. 그게 2006년도예요. 2006년도에 여기 투르크메스탄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2대 대통령이 투르크메스탄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파이프라인은 2대 대통령 때 무산돼 버렸어요. 또 하나 투르크메니스탄서부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 이거는 가스 파이프라인이에요. 아까 건 원유였고 이 가스 파이프라인도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했는데 2016년에 카리모프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인데 심장마비로 사망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항상 사례를 봐야 됩니다. 왜? 철도나 가스 파이프라인은 일반 비즈니스 산업 아니에요. 국가 전략과 외교적 관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변 국가, 동맹 국가의 이해관계를 안 맞추고 한다? 그랬다가는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또 미국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주한미군 감축 협상 불가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 모드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이 마치 다 좋아질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에만만해요.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미국이 원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중국에 대한 분할과 견제예요. 따라서 북한이 항복했다 해서 동북아시아 평화 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첫 전초전이 시작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철수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1대1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는 겁니다. 왜냐? 1대1로가 초창기에는요, 한국이 포함 안 됐었어요. 요즘 한국 포함시켜주더라고요. 왜 그래요? 지금 북한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거의 굴복되기 직전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외교적, 경제적으로 북한을 자신의 영향권 안에 두려고 드디어 1대1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송영길 같은 친중파 의원들이 끼어들어가지고 남북 횡단 파이프라인, 철도라인이라는 걸 지금 한다고 해갖고 마치 자기네들이 하는 것처럼 위장전술을 펼치는데 그거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자, 보세요. 왜 안 되느냐? 중국이 하는 1대1로 보십시오. 돈도 안 되는 한국에 수억 달러를 투자한대잖아요. 돈도 안 되는 사업에 투자합니다. 중국이. 왜? 여러분 그 실크로드 같은 건 다 비즈니스예요. 그렇죠? 무역인데 왜 중국 정부는 돈도 안 되는 그 실크로드 사업을 하려 할까요? 그 이유는 이게 군사 목적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 개발도상국 국가에 여러 이 일대로에 필요한 항구, 철도 이런 요충 지역의 그 도시를 중국이 부동산을 사거나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다 중국이 전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요, 원래는 비즈니스 목적을 한 거예요. 야, 중국의 뭐 13억 시장, 거대한 소비 시장, 뭐 이런 거 막 생각하면서 중국이랑 사업하면 돈 벌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중국한테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빚더미에 앉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금 중국하고 원활한 관계에서 친중 국가들이요, 지금 전부 반중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한국만 빼고. 그래서 중국이 이러한 1대1로를 포기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GDP. 중국 독재자 국가입니까? 시진핑이 제2의 모택통이라 불릴 만큼 지금 어마어마한 독재를 하고 있는데 이 독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경제개발이에요. 경제개발만 할 수 있다면요, 독재해도 누가 뭐라고 말 안 합니다. 물론 한국의 자법 빼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독재에 대해서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 당시 세대 사람들 중에. 지금의 운동권 출신 빼놓고는. 그래서 시진핑도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GDP, 즉 경제 성장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해야 돼요. 왜? 이미 중국 성장이 끝났거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부 지출, 가계, 수출 이거를 늘려야 됩니다. 수입은 아니에요. 수입은 GDP의 마이너스 요소니까.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을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GDP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수출이 잘 돼야 기업이 법인세를 많이 내서 정부가 돈을 갖고 국책사업을 하고,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월급을 많이 줘서 소비가 이루어질 텐데 기업이 안 움직이니까 가계 소비랑 정부 지출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일종의 뉴딜 정책 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즉 정부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일을 막 만든 다음에 그 일거리를 기업한테 줘서 내수, 즉 소비시장을 촉진시키려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거를 중국 땅 안이 아니라 중국 땅 바깥에서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중국 내부 경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바깥에서, 즉 해외에서 사업을 벌리면서 친중 정치인 만들고 친경제인 만들고 매수하면서 방글라데시, 미얀마, 파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등등 여러 국가에서 그 사업을 벌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진 부가 소수의 친중파 정치인 경제에 들어가고 나머지 모든 부가 다 중국으로 쓸려 들어가니까 그 해당 국가가 가난해지고 중국 경제의 종속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중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거를 멈출 수 없어요. 중국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즉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GDP를 올리려고 하면 올리려 할수록 중국 주변에는 반중 국가가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 구조예요. 한국만 여기서 반대로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선진국들도 싫어합니다. 메르켈, 마크롱, 메이. 이거 다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의 주요 강대국 멤버 아닙니까? 이런 총리나 대통령이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중국 쪽으로 하고 하냐 이거지. 사업이란 건 기부의 사이 크거든요. 근데 중국 일방으로 좋은 이러한 1대1로를 하려고 하니까 다 거절하고 참가해서 빠진 겁니다. 그리고 선진국만 빠졌냐?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말레이시아에 이어서 스리랑카, 네팔도 1대1로 사업 안 한다. 탈퇴. 또 미얀마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이 6월 9일이죠. 그 아까 그 이메일 보니까 그 뭐였더라? 6월 10일 날 베트남에서 반중 집회 한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래서 우리나라 그
주 베트남 대사가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교민들 안전을 유의하라고. 이 정도로 동남아시아는, 즉 우리가 화교가 경제를 80% 90% 장악하고 있다고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그런 지역의 국가들이 전부 반중, 반화교로 연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만 빼고. 그래서 선진국을 있던 중국 주변에 선진국이 됐던 후진국이 됐던 다 중국 주변의 국가들, 중국의 1대1로와 이해관계를 했던 국가들이 전부 반중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 또 보면은 아까 미얀마,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나라 나왔죠? 이거는 지금 실크로드 사업이 아니라 바닷길입니다. 1대1로 중에 1로 바닷길이에요. 이 바닷길에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아까 안 한다고 했죠? 그 사업을 뿐만 아니라 미국도 남중국해에서 해상 작전을 강화하고 있어요. 이게 검토라고 써있지만 이미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분쟁 지역을 비행해요. 중국인들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을 이렇게 비행기로 또는 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을 장악하는 겁니다. 한 번 칠 때만 쳐봐라요. 치는 순간 나는 너를 100배, 1000배를 강력한 무력으로 응징하겠다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초창기에는 미사일 기지를 짓고 미국을 위협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미사일이 사라졌어요. 철수시켰습니다. 왜? 미국 자극시켜봐야 좋을 게 없다. 그래가지고 꼬리를 중국이 팍 내렸어요. 중국도 꼬리를 내리는데 미국한테 반기를 드는 우리나라는 도대체 뭡니까? 이런 걸 가지고 주체사상이라든가 이런 사대주의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실내 외교력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북미회담의 흐름. 이제 조만간 우리 그 지방선거 투표 끝나고 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김정은이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요. 김정은이랑 만나서 회담이 잘 돼가지고 우리가 불리해지는 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미국의 전체적인 정책의 흐름을 우리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보세요. 의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김정은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고 할 때, 야, 그건 쇼다 이거예요. 의미 없다. 회의론이 대다수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러시아 억만장자 기업이 해외에서 대폭락. 그 나스닥 상장되어 있는 러시아 기업들이요, 막 20% 30%까지 주가가 확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물론 루브라도 평가 잘했는데 이때가 2018년 4월 9일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날 북한의 리용호가 러시아의 외무상을 만났습니다. 왜? 비핵화 문제 때문에 러시아한테 도와달라고. 이 문제 때문에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경제 보복을 한 거예요. 그때 러시아가 막았나요? 못 막았어요. 왜? 러시아에 돈이 없어요. 미국이 러시아의 루브라를 화폐 공격하고 러시아의 대기업들을 우리가 보기엔 쟁쟁이 보이죠. 막 러시아 사람들 전 세계 막 이번에 필리핀 한번 동남아시아 가보십시오. 막 돈을 뿌리고 사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조차도 꼼짝을 못하고 흐물흐물 당했다고요.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러시아한테 강력한 경고를 했죠. 북핵 문제에 뛰어들지 마. 이런 식으로. 근데 러시아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기 보시면 북한 최고위층 정보당국자 핵실험 정보밴드 탈북. 지금 트럼프랑 김정은이 만난다 안 만난다는 놓고 막 감론을박할 때예요. 울란바토르에서 만난다, 북경에서 만난다,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난다, 여러 얘기가 나올 텐데 그때 당시에 그러한 이야기가 막 오가는 그 과정에서 바로 미국이 북한의 핵기술자를 빼돌렸죠. 이게 이렇게 되면요, 정상적인 북한이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바로 정상회담 중지입니다. 야, 올 스톱. 미국이 우리랑 협상하는 척하면서 뒷담 맞췄다. 기분 나빠. 없던 걸로 해.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북한이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5월 6일이에요, 이 사건이. 신문에 보도난 게. 5월 9일날 폼페이오 CIA 국장이 방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적국이었지만 이젠 평화를 위해 협력. 이 말만 보고서 북한이랑 미국이 사이 좋아졌다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미국은 뒤통수 친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여기 5월 10일 날, 그러니까 5월 9일날 폼페이오가 가고 그 다음날에 5월 10일날 미국인 3명 미국 본토 도착. 이 뉴스가 난 거예요. 뭐야 이거는? 폼페이오 CIA 국장이 북한에 가서 거의 협상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3명 데리고 온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정상회담 직전에 서로 간에
외교적인 우월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막 신경전을 쓴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왠지 북한이 끌려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 아까도 얘기했죠? 북한의 핵 기술자를 빼돌렸어요. 미국이 마치 평화적으로 대화할 것처럼 막 이야기하면서 트럼프도 뭐 좋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김정은한테 얘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좋은 애다. 남한만큼 잘 살게 해줄 수 있다. 온갖 미사일을 다 내면서 결국 뒤통수 친 거거든요. 핵 기술자 빼돌렸으니까. 그런데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핵 협상 중단이란 말조차도 못하고 나중에 폼페이오 CIA 국장이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가서 아 북한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니다. 평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겠다. 말로는 아름다운 말을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뭘 했어요? 미국 그 시민들을 데리고 왔다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북한이 외교적으로 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연구자도 뺏기고 자기가 포로를 붙잡고 미국을 협상의 조건으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어떤 유용한 도구인데 포로까지도 다 내줘버렸으니까 북한이 협상에 진 거죠. 왜 그랬을까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미국이 전례 없는 경제 봉쇄를 취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이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 협상이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대로 안 나올 경우에 뭐 몇백 가지를 또 봉쇄하겠댔어요. 지금 북한이 죽기 직전이거든요. 숨이 껄떡거리는데 몇백 가지를 더 봉쇄하겠대요.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이런지 몰라도. 이렇게 되면 북한 체제가 스스로 전복됩니다. 김정은은요 빨리 트럼프랑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국회 강의 때도 그랬을 거예요. 트럼프랑 회담이 결렬됐다고 해서 북한이 멈추지 않는다. 북한은 빠른 시일 내에 트럼프를 만나야지 이거 시간 끌면 끌수록 김정은의 생명이 위태로워진다고 제가 얘기했었을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8시간 만에 김영철이가 미국한테 편지 보내죠. 다시 한번 하자. 왜? 북한이 아쉽다예요. 미국은 북핵 기술자도 훔쳐가. 그리고 북한에 가가지고 미국 그 시민권자들도 데려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러고 협상도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안 하겠다고 파토냈어. 그런데 북한에서 만나자라고 제안해요. 누가 유리한 것 같아요? 미국이죠. 이런 걸 보라는 거예요. 이런 걸. 트럼프가 지금 뭐 중간한 거에 이기려고 뭐 어쩌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김정은 보세요. 트럼프에 여러 번 만나자. 아쉬운 거 김정은이에요. 착각하지 마시죠. 트럼프 하나는 아쉬워요. 미국하고 러시아는요 앞으로 중국 경제한테 한 팀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해서 러시아 스캔들 일으키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거 논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좌파 언론이 자꾸 거짓말하는 거지. 보세요. 또 트럼프 북한이 만나고 싶어요. 3, 4개 날짜 고려 중. 이게 예전 뉴스예요. 2018년 4월 26일. 그때 뉴스예요. 요건 6월 4일이에요. 김정은이가 구애한다니까. 그러면 누구 말이 맞냐를 항상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돼요. 근데 이야기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누구 말이 맞는 거 아니야? 트럼프 말이 맞는 것 같아. 왜? 김정은 쪽이 아쉬워. 아까도 얘기했죠? 트럼프가 파토됐을 때 김영철이가 8시간 만에 다시 한번 만나자라고 협상 제안도 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굴욕적인 외교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백악관 보시죠. 북한 비핵화 할 때까지 제재 해제 안 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꾸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상한 말 하는데 백악관 말 들으세요. 백악관 말. 응? 그 한국 기자 말 듣지 말고 백악관 말을 정확히 들으세요. 여기서 써있잖아요. 우리의 정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비핵화가 되지 않는 한 경제 봉쇄 풀지 않겠다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원문 그대로 제가 옮겨놨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어. 헷갈리지 말아요. 자, 또 볼까요? 그건 이미 옛날부터 계속 나왔어요. 4월 24일 뉴스에서 나오죠? 북, 완전한 비핵화 구체적 조치 없이는 해지 없다. 또 4월 24일 백악관 관리 비핵화 단계마다 보상 안 한다. 얘기 나와요. 이게 미국이 생각하는, 즉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협상형은 이렇게 안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이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만나는 이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미국이 유리해.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러한 트럼프의 의지가 거의 50% 이상 반영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어쩌면 김정은은 자기 목소리를 못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경제 봉쇄가 풀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요. 그래서 트럼프랑 김정은 대통령이 그
싱가포르에서 만나는 거 안 중요해요. 비핵화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를 하냐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줄리안이 김정은 애걸 발언에 경고 날린 폼페이오 맞을 거예요. 저도 맞다고 봐요. 왜 폼페이오가 경고를 날렸겠어요? 야 말 조심해 그거예요. 왜? 지금 김정은 일을 잘 구슬려서 달래서 일을 잘 풀어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텔레비에 대놓고 얘기하면 또 김정은 삐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상 파토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입 조심히 한 거겠지. 그리고 또 요 사진 이거 보면은 마치 여기 존 볼턴이 무슨 부하처럼 보이고 강경화 외무장관이 무슨 상사처럼 보이는데 이런 게 바로 다 공작이라는 거예요. 여기 청와대 그림 보이죠? 이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온 사진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진 올리면서 프로파간다 조작을 한다고. 마치 미국이 한국한테 끌려가는 것 같은 외교. 아닌 거 다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경제 완전 박살났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트럼프 김정은 백악관 초청할 때도 회담 잘 안되면 걸어나가겠다. 6월 8일에 한 얘기예요. 이게 어젠가 오늘인가 했던 뉴스거든요. 협상이 제대로 안되면 걸어나가겠다. 이 말 누가 한 겁니까? 이 말 볼턴이 했던 얘기예요. 트럼프한테 북 기대 이하면 회담 테이블 박차고 나가라. 이거 볼턴이 한 얘기라고. 이거를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볼턴을 내쳤나요? 아니올시다예요. 이런 식으로 사진 조작해가지고 마치 볼턴이 무슨 뭐 강경화한테 보다 아래에 있냐 아니면 트럼프한테 미움받아서 쫓겨난 것처럼 이런 식의 거짓 보도를 하는데 트럼프의 발언을 봐야 얘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러네.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만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비핵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응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인데 어쨌든 회담은 열릴 겁니다. 12일 오전 9시라고 일단은 못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가 갔습니다. 이 비행기가 중국산인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왜냐? 북한 비행기가 제대로 날아가질 못하거든. 그래서 그 미국 비행기를 아니 중국 비행기를 이용해서 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점점 실무 회담하고 김정은을 만날 이런 여러 가지 준비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 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리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어요. 제가 이것도 얘기했잖아요.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중동하고 같이 봐야 된다. 특히 시리아.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하는 문제는 북한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리아, 이란, 하마스랑 같이 해야 되는 문제다. 왔네. 그쵸? 얘 뭐 얘기했겠어요? 비핵화 문제 얘기했잖아요. 비핵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부숴버려야 된다 그랬죠? 왜? 안 부수면은 이러한 시리아 대통령이 와가지고 북한에 있는 핵기술자 혹은 모르겠어요. 핵탄두 아니면 공장 시설 이런 것들을 뜯어가지고 다시 중동에 가져가서 재조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거 안돼. 이런 것들이 지금 트럼프랑 협상할 때 마이너스 요소예요. 이런 것들이. 쟤 왜 왔다 갔어?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IAEA 인력 부족으로 북핵 사찰 제대로 할지 걱정된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중앙일보 보도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인력이 부족하다면 비핵화를 확신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더 오래 걸리겠지. 인력이 부족하다면. 그렇죠? 사람이 적으니까 미국이 확신하는 그 단계에 이를 만큼 비핵화 사찰을 적은 사람으로 하려면 아무래도 오래 걸리겠죠. 그 기간 동안 북한은 경제 공세를 풀지 않습니다. 힘든 건 누구예요? IAEA예요? 북한이에요. 북한이 힘들어요. 이 포인트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 IAEA 핵사찰 할 때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저는 미녀 부대 보내면 된다고 해요. 북한 애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항상 미녀 응원단 보내죠? 우리도 똑같은 전략을 써야 됩니다. 똑같은 전략.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다 아오이 선언을 집어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섹시한 여자 보내야 되는 거예요. 탈북자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강도, 자강도, 함경도 이런 데 핵시설 기지에 핵사찰을 가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그럼 누굴 보냅니까? 그쪽에서 탈북한 아마 탈북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애들을 여기다가 민간 요원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 고향에. 그러면 그쪽 지리도 잘 알고 하니까 도움도 되고 그리고 분명히 거길 가면요. 그쪽 사람들 중에 그 사람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쟤 2, 3년 전에 우리 동네에서
저기 압록강로 탈출한 놈인데 야, 쟤 미국 시민권 얻었네? 그래고 저기 때깔도 좋아져 갖고 왔네? 이렇게 자꾸 입소문 나잖아요. 북한 체제 붕괴됩니다. 핵사찰 기간 동안에 이런 것도 유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부족한 것들은 민요군 다 쓰세요. 민요군 다.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뭐 한국계, 중국계, 대만계, 일본계 뭐 많잖아요. 어? 그런 애들을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면은 북한 주민들 눈 다 뒤집혀요. 체제 붕괴를 유도하는 거예요. 핵사찰을 그 기간 이용하고. 왜? 어차피 경제봉쇄 풀지 않으니까. 경제봉쇄 풀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민요군에 보내면 북한 애들은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하고 동아시아 트럼프의 목표는 북한을 미국 편으로 만드는 것. 이건 이충우 박사가 얘기하는데 맞는 표현이에요. 지금 북한은 자신의 체제, 즉 김정은은 자신의 체제를 보장받기 위해서 지금 반중 친미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반중 친미. 왜? 미국이 중국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북한도 미국하고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쪽에 편을 들면은 나는 살아남을 거라는 생각으로 지금 반중 친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요즘 들어서 반중 친미하라고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북한이 그 헤게모니를 가져갈까 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반중 친미 잘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권 들어갔고, 물론 그 전이나 그 전전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나라의 여야 정치인들이 아무 개념이 없어갖고 중국하고 경제 교류한다고 우리가 해야 되는 반중 친미 정책을 다 와해시켜버리고 막 지금 개판으로 섞어놨는데, 이걸 지금 다시 정확하게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무역전쟁에 붙은 이 시점에 반중 친미라는 걸 명확히 내걸지 않게 되면요, 혹시라도 모르지만은 최악의 경우에는 트럼프가 진짜 북한이랑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만 부르짖지 말고 반중 친미를 하라는 얘기는 왜 그랬느냐? 북한이 그 헤게모니를 가져갈까 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미국하고 엮이는 게 훨씬 많고, 금전적으로, 그 다음 산업 등등 미국이랑 엮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갑자기 우리가 친중을 했다고 해서 확 뒤집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번 뭐 이번 선거 이후가 됐던, 대통령 선거 이후가 됐던, 정권이 바뀌었을 때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반중 친미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 헤게모니는 북한으로 넘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진짜 트럼프가 얘기했는 것처럼 남한만큼 북한을 경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김정은이 체제 보장 당하냐? 그건 전 몰라요. 하지만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한국만큼 경제 성장이 할 수 있는 기회는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북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두 개의 체제의 국가가 공존은 못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중국 견제 목적으로 키우게 되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냥 남한과 북한은 영원한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지금 중국하고 대만, 중국하고 홍콩도 1국가 2체제입니다. 그런데 계속 삐그덕거리고 싸우고 그래요. 중국이 압도적으로 힘이 셈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남한하고 북한이 인구 차이도 2배밖에 안 나는데 경제 수준이 같아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 사람이 합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합칩니다. 남북 통일 안 되는 거예요. 체제를 달리한 상태에서 북한을 키워주게 되면요, 북한은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무기를 키워서 남한을 위협하는 쪽으로 갑니다. 마치 중국이 미국한테 하듯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김정은이가 코너에 몰렸을 때 우리는 미국하고 한편에서 김정은 체제를 전복시키고 북한이라는 나라를 해방시켜가지고 당장 통일은 되지 않는다라도 2국가 1체제로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즉 북한이나 우리나라 좌파들이 얘기하는 그 고려연방제 방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1국가 2체제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2국가 1체제예요. 즉 무슨 말이냐? 두 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남한과 북한에 있으면서 과도적으로, 그러니까 국가도 두 개예요. 단 체제는 뭐예요? 자유민주주의라는 하나의 체제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합쳐나가는 쪽으로 가면 돼요. 그런 통일은 가능해요. 하지만 북한 체제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상태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짧게 30분 이렇게 강의를 요약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강의를 길게 하지 않고요, 좀 짧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이 길게 하면 저도 피곤하고 듣는 사람들도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 개의 주제를 좀 짧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압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마 다른 강의 할 때도 예전에 썼던 PPT가 중복돼서 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 이야기의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 앞으로 제가 좀 외국에를 좀 갔다 올 건데 외국에 나간다 하더라도요,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계속 올리는 거는 제가 계속 끊기지 않게끔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 김정민의 그레이트 게임 첫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